네, 오늘은 소득공제와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, 이 소득공제의 효과는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익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좀 더 이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요. 3년 만기 정기예금에 제가 가입하려고 하죠. 가입 금액은 1,000만 원. 이자율이 연간 2%래요. 3년 뒤에 제가 이자로 얻을 수 있는 금액 60만 원이겠죠. 물론 실제 대통장에는 50만 7,600원이 찍히게 될 거예요. 왜 그렇죠? 15.4%를 세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전 1,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이만큼 받았으니까 3년 뒤에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을 5.07%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소득공제라는 건 뭘까요? 제가 3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. 근로소득으로서. 근데 소득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세 얼마 납부할까요? 376만 2천 원. 만약에 똑같이 3천만 원을 벌고 있지만 소득공제가 1,000만 원 가능하다면 전 세금으로 얼마를 납부하게 될까요? 211만 2천 원. 얼마가 줄었죠? 165만 원이 줄어들었죠. 이런 게 소득공제거든요. 만약에 소득공제가 100% 가능한 그런 투자가 있어요. 그러면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반드시 이 소득공제를 수익률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겠죠. 그런데 소득공제가 100% 가능한 투자가 있나요? 있죠. 제 생각이 아니라 근거 규정을 보여드릴게요. 어떤 특정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 투자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준대요. 이게 무슨 의미죠? 내가 1,00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. 그 투자 금액 자체가 바로 소득공제로 들어와서 나의 소득세를 165만 원 줄여준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소득공제는요, 세액공제랑은 다르게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빼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주는 금액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,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더 유리한 거죠.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얼마나 많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내가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서 내가 납부하는, 나한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달라지거든요. 만약에 내가 5억을 넘게 벌고 있어요. 그럼 제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, 그 소득세율은 지방세까지 포함했을 때 46.2%예요. 그러면 1,00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그분은 46.2%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. 그 효과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소득공제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최고 효과 46.2%일까요?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률을 처음에 보여드렸죠? 1,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 받았나요? 50만 7,600원을 받았잖아요. 근데 이 50만 7,600원 얼마에서 비교했죠? 이 1,000만 원에서 추가된 금액이잖아요. 그런데 내가 만약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요. 그렇다면 최고 수익률이 85.9%까지 높아져요.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는데 이 소득 공제로 인한 수익률 효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잖아요. 1,0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통해서 전 지금 얼마를 돌려받았죠? 165만 원을 돌려받았죠. 제가 얼마 투자했죠? 1,000만 원 투자했죠. 근데 165만 원을 돌려받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? 835만 원을 전 투자한 게 된 거죠. 그러기 때문에 이 효과 때문에 그 수익률이 85%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
천만 원을 투자했죠. 근데 3년 뒤에 원금을 그냥 회수한 거예요. 물론 이렇게 원금 효과만 봤을 때는 저는 돈을 한 푼도 못 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했죠. 천만 원을 투자해서 천만 원을 벌었지만 저는 그 수익률로 따졌을 때 7.1%의 수익률을 달성한 거나 똑같다는 거죠. 이 소득 구간별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. 이분들은 46.2%가 적용되는 그런 분들이죠. 왜 그러냐면 천만 원에서 462만 원은 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462만 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실제 투자 금액은 538만 원이 되고 이 538만 원이 상태에서 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85.9%가 된다는 거죠. 각 구간별로 달라지는 거죠. 지방세까지 고려한 그 수익률이에요. 제가 만약에 이 24% 구간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35.9%라는 거죠. 절대 작지 않은 수익률이죠.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을 고려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제가 왜 3년을 예를 들었냐면요. 그 회사에 투자했을 때 소득공제를 전체 해주지만 3년 동안은 보유해야 되거든요. 너무 단기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. 이렇게 저는 3년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여드렸거든요. 최소한 3년을 보유해야 되니까 1년 단위로 그 수익률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. 몇 퍼센트가 될까요? 3년간 최고 구간에선 85.9%의 수익률이었고 요 분들은 연간으로 따졌을 때 단위라면 12%, 연평균 수익률이라면 10%.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10%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요? 작지 않은 수익률 수준이에요.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. 전 뭘 전제로 했죠? 원금 회수를 전제로 했어요. 제가 1,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다시 1,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적어도 7%에서 최대한 85%까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 전제 조건은 원금의 회수라는 거죠. 당연히 투자하는 분들은 원금 이상의 회수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원금만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높은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.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리스크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. 아, 이게 무슨 소리냐?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리스크가 낮다면 다 거기로 몰리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와 기대의 수익률 사이에서 제가 누군가가 금융시장의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.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시장에 아주 밑바탕이 되는 이론 같은 거죠. 어쨌든 이렇게 100% 소득 공제가 가능한 상품은 따로 있어요. 어디 있죠? 어떻게 제가 찾을 수 있나요?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요.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나 투자에 해당한대요. 그 각호를 한번 볼까요? 뭐 읽으려고 봤더니만 너무 복잡하죠. 읽고 싶지가 않잖아요. 실제로 투자하기 전에 이 소득공제 100%가 가능한지는 회사에서도 확인해주고 다른 곳에서 확인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. 근데 특별한 게 하나 추가됐죠. 2017년도 말에. 뭐죠?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그런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100% 해준대요.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죠? 와디즈죠. 지금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제가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.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렇게 소득공제 딱지가 붙은 게 있어요. 이런 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거예요.
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에 투자할 때는 이 소득공제로 인한 수익률까지 같이 고려해서 선택하면 더 좋겠죠. 참고로 2019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이 프로젝트가 12월 4일까지 종료해야 돼요. 그래야지 이 주주들이 변경되는 걸 예탁결제원에서 파악해서 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. 사실 와디즈에서 이 소득공제 효과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한 10개월 전쯤인데, 제가 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냐면, 제가 스타트업의 CFO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조그만 회사에. 그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, 그 자금 조달하는 게 주요 업무겠죠.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루트를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 이 와디즈를 알게 돼서, 그래서 내가 실제로 저 스타트업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야지 우리의 자금 조달이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죠, 지금. 결국 자금을 조달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요, 내가 나한테 투자해주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금액 이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효과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. 그거를 자금 조달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, 홍보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네요. 자금 조달이 그만큼 수월해질 수 있잖아요.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.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혜택이 있는 거예요. 이 혜택을 분명히 알고 내가 도대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거는 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. 특히 여유자금이 있는 고소득자라면 그 투자로 인한 혜택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죠. 이걸 분명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그 스타트업에 있는 다른 임원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러면 그 투자자들은 이 85%의 수익률을 얻었을 때 세금을 얼마 내게 되냐? 얼마 낼까요, 세금을? 세금이 없죠. 왜 그렇죠?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1,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다시 1,000만 원을 회수했다고 가정했잖아요. 주식을 투자했는데 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소득 공제로 인한 수익률 혜택은 입었지만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